두 증인께 질문합니다.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11시 10분에 위성 영상 시스템이 개통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 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국민들이 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하는 건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네?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저희는 그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또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MBN이랄지 YTN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사항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게 아니고 주사를 주면서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지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해외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네. 과연 서창석 증인께서 최순실을 몰랐겠느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네. 있었다고 계속 그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서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나중에 뭐 봤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를 할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것을 아무 행정관이나 다 전화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영선, 윤전추도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희를 그 데리러 나온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전화한 사람.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라고 전화한 사람. 예, 그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에 혼자 이제 비즈니스 차 가셨다고 했는데 네. 뒤에 정기택 증인께서 이 2015년 3월 중동 순방의 공식 명단에 김영재 씨가 빠져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네,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 순방 명단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순방 직후에 중동센터에 대한 청와대 지시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과 김영재 비서관이 서로 연락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모르셨나요? 저희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모르셨어요? 예. 네. 이현주 증인은요? 제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조원동 수석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이현주가 누구냐 김영재한테 와서 특허를 갈취하려고 했다더라. 이런 모함이 바로 나와서 그 뭔가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중동 부분에 있어서 의심되는 부분은 안종범 수석이 중동을 갔던 것을 감췄다는 거. 지금까지 정부에 처음에 이것을 숨기려 했다는 거. 그리고 차은택 증언에 따르면 그 문화 관련 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경제수석이 났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종범 수석의 중동 방문을 숨기려 했다는 그 사실과 지금 정기택 증인과 이현주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맥락이 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선.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막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 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처음 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와 잘 오랫동안 알았던 이임순 증인께서 혹시 이런 어떤 지침 받으신 적 있습니까? 모른다 그래라. 없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이런 지침 받으신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자, 김장수 증인께서는요,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유선 전화를 4번 통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2시 50분인가 통화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소 자체가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 네. 제가 참고 자료니 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물으니까 그냥 답변하고. 아니요. 근데 어떻게 2시 50분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전 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 일문일답을 보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 기억하는데요. 일문일답의 기사에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체크해 보시고요. 그거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자, 직접 통화를 하신 경 그럼 몇 번입니까? 그날. 6 내지 7회를 했다고 제가 저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내지 7회면 그 횟수도 안 맞거든요. 횟수도 안 맞고. 제가 한 거는 제가 전화 근거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한 거하고 그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쳐서. 네. 그럼 이날 통영함에 출동하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죠. 해군에서 구조함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지시를 내린 걸로. 그럼 이거를 누가 지시를 거뒀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해군에서 자체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균 증인 이거 압니까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는 뭐.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추측컨대요, 박 의원님. 추측컨대. 추측컨대 아마 통영함이 최초에 그 전력화되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 김영재 증인하고 제가 그 누구죠? 정기양 증인께 사진을 드렸죠. 거기 보면 2014년 4월 16일, 17일, 4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오 렛 라인이라는 게 이게 입가주름의 전문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은 자극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메리오네트 라인을 만약에 시술한다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름살이 선명하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저도 이거는 김영재 증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재 증인과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두 증인께서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오른쪽 얼굴이 부어있다.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이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시술이 있었는지는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더 하기로 했고요. 이임순 증인께 이 정유라 어렸을 때 치료한 곳이 문제가 될까봐 가서 아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아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제주도에 내려갔던데 네네. 무슨 치료를 어렸을 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우병우 장모하고는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고 여기 그 삼남개발 우병우 장모의 회사에 근무했던 분이 조금 전에 제보를 해 줬거든요. 이임순 증인하고. 우병우 아들을 받았을 때 그때 안 게 아니고 아주 훨씬 전에 오래전에 아닙니다. 알았던. 아닙니까? 그대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받지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 주민등록 앞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600430입니다. 네. 그다음에 차량 번호는요?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차량? 그러니까 차량 번호. 예, 두 대. 골프장 가는 56과 5009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2장 내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골프장 자주 가셨나요? 아니,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골프장에 원래는 이 청락 골프장을 가려면 네. 톨게이트 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톨게이트를 또 지났습니까?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금산 IC라는 데서 유턴을 해가지고 네. 오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럼 다른 그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양 IC에서 내려서. 계양 IC에서 내려서요? 예, 그래갖고 골프장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골프장이 있다고.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네네. 통행료 이 증빙 영수증 2개를 내셨는데 네네. 이 요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은 단일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때 하이패스를 쓰셨죠. 네, 갈 때는 하이패스고 네.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꾸로 올 때는 현금을 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현금 받는 차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현금 받는 차선이라서 현금을. 근데 왜 이게 요금이 다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갈 때는 7,600원이고 네네. 올 때는 6,600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이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 그 당시에는 7,600원이 맞았대요. 근데 네.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2014년 4월 16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끊어준 데다가 한번 물어보면은 저희는 잘 모르고 거기서 끊어준 그렇게 데다가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낸 영수증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현금으로 된 영수증인데 이게 6,6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거.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서 준 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찰에 알아보니까 네. 개인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찾아주기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아 그거는 JTBC 기자가 가르쳐줘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수석 잘 아시나요?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텔레비에서만 보고 전혀 예, 모른다. 전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현주 증인. 그 중동 진출이 잘 안 됐을 때 아까 모함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서울대 병원 측 관계자들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 관계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안종범 수석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조윤선 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조윤선 수석이 왜 서울대 병원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 예, 검진 강남센터요? 네, 강남센터 동행했었고, 동행했을 때 이현주와 조원동이 VIP 중동 사업에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VIP가 대노하셨다. 그런 얘기를 조윤선 수석은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은 공식 스케줄 아니면은 동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지금 질의한 이유가 네.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다. 전혀 모르신다고. 네, 오늘 뭐 네, 계속 네.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조윤선 수석이 서울대 병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참. 자, 그다음에 김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오전에 그 대답을 중국에서 두루뭉실하게 한 게 맞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 그러셨습니까? 주로 이제 오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 전화 통화한 것은 확실한데 대통령님하고 그 시간을 묻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헷갈려서 모른다.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 예. 네. 근데 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말을 몇 시에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그걸 청와대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난 요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 난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추정키에 아마 그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의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인은 없도록 해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또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 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진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또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MBN이랄지 YTN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상황 군 관련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주사를 주면서 그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질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그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해외 의료기기...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그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네. 과연 서창석 증인께서 최순실을 몰랐겠느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계속 그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서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나중에 뭐 봤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를 할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것을 아무 행정관이나 다 전화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영선, 윤전추도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그 데리러 나온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하는 그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 뭐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그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저희는 그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수 증인께 질문합니다.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11시 10분에 위성 영상 시스템이 개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시죠?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국민들이 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